안녕하세요. 제3회 독서경진대회 사회를 맡게 된 홍보도우미 장수우입니다. 오연주입니다. 독서의 계절인 10월에 마음의 양식을 찾고 여유를 가지자는 의미에서 제3회 독서경진대회를 우리는 워낙 우리 바이오 캠퍼스의 학생들은 지적이고 점잖고 일찍부터 가족교육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페스티벌 한다고 해서 뭐 가수 불러서 띵가거리고 놀고 이런 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수준에서 즐겨야 되는 게 축제 아니겠어요? 뭐 책을 읽고 읽은 거에 대한 감상문을 뭐 낭독을 하든 뭐 꽁트를 엮어서 하든 무슨 연극을 엮어서 하든 그걸 다 같이 즐기는 분위기로 이렇게 웃으면서 또 박수 쳐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축제를 하자는 거니까 오늘과 내일 여러분들 비록 뭐 시간이 없는데 시간 쫓겨가면서 날새기로 책을 읽었던 그래서 책을 읽을 시간에는 고달팠더라도 발표를 하는 시간만큼은 또 프로젝트 작품 정리하느라고 뭐 과제 연구하고 그러느라고 날새기한 학생들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만큼은 좀 우리가 확 풀고 즐겼으면 좋겠다. 뭐 내일 먹거리 장터 같은 게 조금은 있죠. 또 안전기원제 지내고 난 다음에도 거기 뭐 맑은 술이 있다고 그랬는데 맑은 술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흥청거리고 취해서 실수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맑은 술도 기원제 지낸 음복술이라거나 그런 것도 한 잔씩 마셔보고 또 친구들끼리 학우들끼리 먹거리 장터에서 뭐 좀 내일 좀 추워지더라도 뭐 추위에 웃음거리지 말고 우리 바이오 폴리텍 학생들답게 좀 이렇게 추위를 확 그냥 밀어내. 오톤 페스티벌 9번째 하는 중에 처음으로 그동안 우리 내부에서 그냥 알차게 하자 그래가지고 비공개로 했었거든요. 내부의 교수님들 심사만 받고 비공개로 했었는데 내일은 손님들을 모십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 한 100여 분 정도가 오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 독서경진대회에서 좋은 발표를 하는 학생들에게 시상은 우리 명예학장이신 박범신 작가께서 직접 와서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바쁘신 편한 마음으로 오늘 발표 잘 하시고 발표에 긴장을 하는 건가? 지금도 그러네. 지금도 좀 긴장. 피곤해? 아닙니다. 졸린 사람? 긴장을 풀고 재미있는 독서 발표, 독후감 발표 그리고 내일까지의 축제를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기 바라겠습니다. 바이오 폴리텍 학생들 모두 파이팅! 화이팅! 이번 대회 심사를 맡게 된 심사위원님들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를 도와주실 생명의학 분석과의 하영주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 학생들이 있는데요. 배양공정과의 이종영 학생, 식품분석과 남혜인 학생, 생명정보과 서현우 학생, 의학분석과 김의준 학생, 나노소재과 이지수 학생이 이번 심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본 대회 시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회의 시상은 대상 1팀, 금상 1팀, 은상 2팀 및 동상 9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독서 감상문 접수 30%와 발표 점수 70%를 합산하여 내일 있을 어떤 페스티벌에서 시상을 하게 되오니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발표의 주인공은 남학생들은 다 아는 나노소재과의 채용관 1층 자판기업 파랑통입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아까 학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 독서 발표인데요. 저는 독후감을 발표를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독후감 아까 학장님께서 한 마디가 아주 좋았는데요. 축제는 즐겨야 된다. 그 말이 전 정말 좋았습니다. 독후감 솔직히 그렇게 재미없잖아요. 책 읽고 막 쓰고 글 쓰고 느낀 점 쓰고 아마 학과에서 독후감 써보라고 만약
과제를 내주시면은 아마 다 안 좋아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걸 즐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독후감을 하는 것보다 전 제가 읽은 이 책을 소개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독후감을 안 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독후감은 틀에 박혀 있는 그렇게 막 느낀 점을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소개하러 왔고요. 제 발표가 끝나고 한 번쯤 이 책을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한 거는 군생활에서 읽었었는데요. 솔직히 책 많이 안 읽으시잖아요. 저도 군대 들어가기 전엔 책 많이 안 읽었었어요. 그래서 막 스마트폰도 하랴 게임도 하랴 술도 먹으려 하면서 책을 많이 안 읽었는데 마침 책을 읽게 된 순간이 군생활 때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까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됐었죠. 저에게 악덕 선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임이 엄청 독재자 같은 마인드라 갖고 저에게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임 막 장난기도 많고 스트레스 많이 줘갖고 그때마다 이제 혼자 딱 들어가면 책을 펴보면서 또 자신만의 세계에 막 빠지고 그랬었는데 이때 이 책이 저에게 엄청 큰 도움이 되었었어요. 이 책은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작가가 쓴 건데 고아원에 있던 학생들인데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고아원을 나와갖고 사회에 나갔더니 다 이제 막 인생 밑바닥까지 살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맞기도 하고 이제 그 3인조는 이제 처음이라고 엄청 어설퍼요. 그래서 이제 집을 털다가 이라는데요. 이 책의 제목과도 연관했는데요. 이 나미야 사파이어에 이제 들어가고 하룻밤을 이제 차도 고장난 상태에서 하룻밤을 묵으려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편의 내용 편지 내용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고민을 상담해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이 고민을 상담해달라 했어요. 그 사람은 과거 사람입니다. 이 나미야 잡화점에 그 요술로 인해 갖고 편지를 보내면은 과거에 있는 사람이 연결이 되고 과거에 있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면 자기한테 오게 돼요. 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명대사를 몇 개 뽑아왔는데 이 명대사는 아니 내가 몇 마디만 써보내도 그쪽은 느낌이 크게 다를 거야. 내 얘기를 누가 들어주기만 해도 고마웠던 일 자주 있잖아. 이 사람도 자기 얘기를 어디에 털어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야. 별로 대단한 충고도 못해주더라도 당신이 힘들어한다는 건 충분히 잘 알겠다.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달라 그런 대답만 해줘도 틀림없이 마음이 상담을 해주는 거에 대한 대사가 하여튼 마음에 와닿았고요. 이제 그 다음 대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밤 처음으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라는 실감이 들었다. 나 같은 바보가. 그래서 고민 상담을 계속 하겠다고 땡전 한 푼 안 들어오는 일을 돈이 문제가 아니야. 돈을 버는 일이니까 돈을 버는 일이 아니니까 오히려 좋은 거야. 이익이니 손해니 그런 거 다 빼고 이제 자신들은 이제 인생 밑바닥까지 막 살면서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그래서 여기 와갖고 이 밤에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기쁜 일을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저는 내용이랑 이런 독서 감상문의 형식을 반 정도 차용하고 그리고 제가 박범신 작가님께 감사 편지를 쓰고 싶어서 편지를 쓰게 돼서 지금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 소금에 제가 이 발표를 하면서 제목을 싱거운 하루 읽기 좋은 짭짤한 소설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요. 그 이유는 뒤에 가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범신 작가님께 편지를 좀 길게 써가지고 발표하기 적당하게끔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 내용만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편지를 읽기 앞서서 제가
중고등학교 동안 많이 좋아했던 글이 하나 있는데요.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꽁꽁 얼어붙은 강물을 깨뜨리는 도끼질이라는 말을 그 알베르 까미라는 알제리의 유명한 소설가가 이방인 전락 이런 소설을 쓴 작가가 말했던 걸 했는데요. 제가 이거를 왜 좋아하게 됐냐면은 제가 이거 중학교 1, 2학년 때 듣게 됐는데 이 소설이란 것 자체가 한 사람이 혼신을 다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창작해내는 건데 그거를 통해서 이 현실 세계에 충격을 가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글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이 글을 이런 거를 별로 마음에 감고 살았었는데 이번에 책 읽기를 통해서 어린 시절에 제가 그 즐겼던 문학적 감수성이 취했던 그 시기를 가진 것 같아가지고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솔직히 그 대학교 생활 올라와서 새로운 학문을 배우느라고 여러 가지 경험하지 못했 그 새로운 걸 하느라고 기존에 제가 좋아했던 책 읽기나 그런 거를 많이 못했는데 그래서 되게 맛이 없는 그러니까 되게 몸이 건조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이 소설 읽는 순간 막 혀 사이로 막 침이 새어나오고 문득 뭔가 그런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해가지고 이맹이 막 이제 싱거운 하루였는데 갑자기 뭐 짭짤한 맛이 나듯이 제품 제목과 같이 이런 신선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 글을 선택한 거에 후회 없게 됐습니다. 이 소설이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프롤로그랑 에필로그 부분에서 프롤로그에서 한 연부가 죽게 되는 걸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염전에서 시작한 소설이 염전에서 끝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작품이 이 소금인데요. 염전에 시작한 이 제품이 이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1인칭 주인공의 나가 시우라는 이성을 만나게 되고 또 그녀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사건을 과거에 추억하는 내용과 현재 겪는 사건을 교차돼서 나타나는 건데 저는 이 소설의 결말에 대해서 되게 보통 제가 이 소설을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내렸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결국에는 이 여자와 그의 아버지가 서로 다가가지 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만들지 못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나름의 서로 간에 준 상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좋게 평가했는데요. 그거를 제가 뒤에 편지를 쓰면 내용에서 여러분께 잘 간략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게 됩니다. 소금밭에서 연부 1이 대파질을 하다가 갑자기 꼬꾸라져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이유가 소금을 만드는 연부가 자기 몸에 있는 소금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죽는 아이러니한 패러독스한 역설적인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저도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 못해서 여 부분은 인터넷 힘을 빌렸는데 이 소금을 이게 핵심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소금과 빨대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소금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수단이 될 수 있고 또 몸에 반드시 필요한 건데 가족을 위해 희생하느라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키지 못한 안타까운 그런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소금이란 것 자체가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기록 짠맛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단맛, 신맛, 쓴맛 여러 가지 맛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함축한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작가님한테 보내는 편지여가지고 저희 여기 모이신 대중분들께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 그냥 이렇게 얘기했다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가님의 소설적 그 신념에 대해서 조사해봤는데 작가님께서는 그 인간 중심적 이데올로기와 또 은교가 갖는 처녀성에 대해 셋이서 대립과 갈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극적인 결말이라 볼 수 있지만 서로 파멸의 길을 이르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그 소설 은교라는 소설을 봐도 작가님의 뛰어난 문체랑 여러 가지 보다 보면 시각적으로 딱 눈에 그려지듯이 있어서 이 소설도 많이 추천드립니다. 은교도
소금은 진짜 제가 아까도 앞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딱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목이 마르면은 그냥 냉수를 들이키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평범하게 있다가 이 소금을 보는 느낌이 딱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딱 한 잔 마셨는데 그 물이 소금물인 것처럼 갑자기 내뱉게 되는 듯한 그런 충격을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족에 대한 애정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불사르는 그런 열정과 이런 걸 통해서 고단함을 또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고단함을 또 얻을 수 있고 그런 것들 순수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게 마치 막 솜사탕을 조금만 떠가지고 입에 딱 넣으면은 달콤하게 묻어나듯이 그런 단맛도 느낄 수 있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또 신명우가 그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 이러면 장면이 1인칭 시점의 주인공과 그 신명우가 둘이 술을 마시게 되면서 그 가장으로서의 고단함을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거는 빨대를 꽂는 이런 가족 간의 빨대를 꽂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이렇게 서로 결국엔 시우와 그녀의 아버지인 신명호가 끝끝내 서로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지만 다가갈 수 없다는 그런 것에 다가가진 못했지만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서로 찾아가면서 이해하게 되고 서로가 준 상처를 서로가 각자만의 네, 대한공정과 우하영입니다. 네, 권대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이 생겨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금요일이라서 이제 사 먹어야 되는데 ATM 가서 돈을 뽑으려는데 카드가 안 먹힙니다. 저희는 이제 불안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식권을 겨우에 돈을 빌려서 식권을 뽑고 식권을 내고 밥을 받으려는 순간 금요일 식사 신청 명단에 제 이름이 없습니다. 그때 영양사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집으로 갑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급격히 변하는 이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데 급격히 변이 마려운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불안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낄 것입니다. 이 책에는 정의, 원인, 해법 이런 식이 있는데요. 알랭드 보통은 정의를 이제 사회적 지위에서 온다고 합니다. 사회에서 제시한 성공의 이상에 부응하지 못할 위험에 처했으며 그 결과 존엄을 잃고 존중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현재 사회의 사다리에서 너무 낮은 단을 차지하고 있거나 현재보다 낮은 단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걱정, 이런 걱정은 매우 독성이 강해 생활의 광범위한 기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또 불안은 무엇보다도 불황, 실업, 승진, 퇴직, 업계 동료와 나눈 대화, 성공을 거둔 걸출한 친구에 관한 신문기사 등으로 유발됩니다. 질투를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안을 드러내는 것 역시 사회적으로 경솔한 행동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사다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의 자아상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선을 많이 둔다는 뜻입니다. 예외적인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세상이 자신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스스로도 자신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거나 자기 자신을 잘 몰라 실패할 수도 있고 거시경제나 다른 사람들의 적이, 즉 적대심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패해서 굴욕감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가치를 납득시키지 못했고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을 씁쓸하게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할 처지에 놓였다는 괴로운 인식에서 나옵니다. 지위로 인한 불안은 비통한 마음을 낳기 쉽습니다. 그리고 지위에 대한 갈망은 다른 모든 욕구와 마찬가지로 쓸모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재능을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자극하며 남들보다 나아지도록 공모하고 남에게 해를 주는 괴팍한 행동을 못하게 억제하며 공동의 가치 체계를 중심으로 사회 구성원들을 결합합니다. 그러나 모든 욕구가 그렇듯이 이 갈망도 지나치면 사람을 잡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가장 유익한 방법은 먼저 사랑결핍입니다.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보통 무관심하다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듯 우리의 에고나 자아생은 바람이 새는 풍선과 같아 늘 외부에 사랑이라는 헬륨을 집어넣어 주어야 하고 무관심이라는 아주 작은 바늘에 취약하기 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될 경우 사랑 결핍. 앞서 한 여성이 장미꽃을 손에 든 채로 신준규 씨에게 고백을 하러 갔습니다. 그녀가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사랑의 결과에 자기 이미지처럼 나는 환영받는 사람이다 라고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함으로 어머니가 받았던 가문 차이로 인한 어머니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게 되고 그 상처로 인한 두려움은 아이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 아이는 귀족 가문과는 사귈 수 없게 되겠죠. 앞서 정의에서 어떤 피를 가지고 태어났느냐에 따라 지위가 결정되는 사회가 바로 이때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떨까요? 여기서는 속물적인 세상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의 사회에서는 중요한 상징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무시와 외면이라는 감정적 형벌이. 네, 세 번째로 기대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것은 한 번쯤 느껴보셨을 수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버스에서 볼 일이 급했던 그가 화장실 표시를 발견한 순간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대를 했겠죠. 저 화장실은 내가 지금 이용이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저 화장실을 감으로 인해 지금 나의 불안은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 화장실이 공사 중이었다면 그가 불안을 느낀 만큼 기대를 했을 것이고 기대를 한 만큼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한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것은 실망과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같은 크기의 소세지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에 순응하며 먹을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큰 소세지를 받은 사람을 보는 순간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되고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정작 자신의 소세지는 1cm라도 줄어든 게 아닌데 말입니다. 여기서 큰 소세지는 우리가 속한 집단에서 지금은 큰 소세지를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끊임없는 불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의 실패에 관한 옛 이야기 3가지인데요. 가난은 가난한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며 가난한 사람들을 강탈하여 부를 쌓았다. 이 3가지 이야기는 서기 30년부터 1989년까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능력주의의 성공에 관한 이야기 3가지입니다. 빈자가 아니라 부자가 쓸모있다. 지위에는 도덕적 의미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죄가 많고 부패했으며 어리석음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그 영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은 아무리 미천하다 해도 자신에게 모든 기회가 열려있음을 안다가 삼성이라는 큰 기업의 CEO였다면 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 안에서 불안을 느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겠죠. 자신의 개인 운전사에게 당장 10분 안에 있는 화장실이 있는 이로 인해 제가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5가지 요인은 사회적 위계 내에서 내가 바라는 자리를 얻거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5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로 철학입니다. 좀 불안스럽죠? 네, 철학으로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많이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앞서 말했던 경우에서 그 신준규 씨에게 고백을 했던 그 여자는 나의 가치나 나 자신에 대한 존재 훼손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불안을 느끼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시겠죠? 이제 인간들은 흔히 명예관계를 보았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불명예스럽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곧바로 자기 이미지로 생각해서 나는 불명예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게 돼서 불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린다는 말이죠.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 하지만 이 말을 구분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불안에 대해 무덤덤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참일 경우에는 나는 불명예스럽다 인정할 수도 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상자를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거짓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 나는 나에 대한 이미지와 관계없이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저는 끄떡이 없게 됩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거절을 당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아, 그 여자는 별로라서 사인 거야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는 이미지와 관계없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란 틀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철학의 관점입니다. 여론이란 것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나 생각을 모아서 나오는 그러한 논점이죠. 글, 그림, 음악을 통해서 비판, 풍자, 유머 등을 하는 직접 행위를 일으켰습니다. 예, 이러한 노래를 들으면 절친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을까요? 예.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이미 겪은 저희 친구 박아무개 친구에게는 이 노래를 듣는 다음에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예, 아마 공감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요? 실패의 결과가 우리를 그렇게 심하게 짓누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극은 농담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농담은 비판의 한 방법이다. 즉 역사 속에서는 이러한 농담을 통해서 강한 자의 허세나 기만을 흔들려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머는 높은 지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지위에 대한 불안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예, 이런 양반 나오십니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소론 호전병도 옥탄을 다 지내고 삼정세 68살 다시는 괴로 대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고 제갈량이라는 양자에 계다리 도반이라는 만자를 쓰는 양반이 나온다 그런 말이요. 이처럼 희극의 유머는 높은 지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유용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지위에 대한 불안을 이해하고 저절하는 데도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알랭드 보통은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예술은 불안의 해법으로서 제시되며 여기서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나의 역할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의미를 알랭드 보통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다른 불안으로 대체하고 하나의 욕망을 다른 욕망으로 대체하는 과정으로 보인다라고 또 말을 하는데요. 그 위치는 과거에 비해 월등하게 상승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 여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더 옛날, 더 먼 옛날 가부장적인 세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이 진출하고 사회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발전이 있기까지는 정권이 계속 교체되면서 그와 동시에 여성들이 끊임없는 정치 인간의 삶이 유연하기 때문에 그러한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헛되고 헛되다, 세상만사 헛되다.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이 땅은 영원히 그대로이다. 그건 바로 인간은 모두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유연성은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같고 죽음 앞에서는 지위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관점은 신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예수가 어린아이들 보듯 이런 사진 속에서 만약에 사람이 저기 안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만큼의 이 사진을 그리고 보헤미안에 대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히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헤미안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이제 인식을 가지고 사냐면 싫어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고 좋아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좋아하는 것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요. 저는 여자가 좋습니다. 우리가 사교적으로 어울리는 사람들 우리가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보헤미안들의 통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보헤미안의 무엇이 각 항목에 속해야 하는지를 재규명하려 했다고 알랭드 보통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화이팅! 주식회사 피드업에서 오신 고본탁 박사님이십니다.
본탁 박사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에서 석박사를 하시고 생명공학연구원, 여러분 대전에 생명공학연구원에서 계셨고 그 다음에 바이오벤처 인바이오네스를 창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피드업 주식회사에서 CTO, 기술 최고 책임자로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좋은 이야기는 바이오 벤처 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해 주시고 뜨거운 박수 여러분. 본인들이야 뭐 취업 걱정이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고민이 많잖아요. 취업이냐. 근데 요즘 또 하나 옵션이 있죠. 창업. 취업이냐 창업이냐. 사실 옛날에는 저도 사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창업을 했어요. 무려 32살.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유머러한 나이였지만 그때는 40, 50대 정도 돼서 뭐 연구원으로 있든가 아니면 대기업, 삼성 같은 대기업 출신이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통은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거로 그게 이제 커먼 센스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청년 창업을 그것도 이제 정부가 청년 창업을 권하는 시대가 됐는데 근데 왜 청년들이 창업을 해야 되죠? 취업이 안 되니까? 굉장히 쉽죠. 그 TV에서 다큐멘터리 내보냅니다. 여러분들 같은 젊은 세대들이 창업을 해서 밤새 일하고 힘들게 하지만 열정에 넘치는 그런 모습을 TV에서 보여주죠. 먼저 벤처기업의 정의를 볼까요? 늘 나오는 얘기지만 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하면은 소위 대박을 치는 그런 거를 그런 회사를 우리 벤처라고 그러는데요.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는 거를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이라고 하고 미국에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꼭 독자적인 기반은 아니고요. 기존의 조직에서도 새로운 일을 하면은 벤처라고 합니다. 정확한 용어는 미국에서는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벤처 그러면 꼭 쫓아다니는 말이 있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우리가 모험을 많이 감수하려고 마음 먹을수록 돌아오는 이익은 크다는 거죠. 근데 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꼭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해 보셨어요? 벤처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언제나 성공에 대한 얘기만 하죠. 근데 이게 3년 기업이 살아남아 있을 가능성은 41%에 불과하고요. 10년 살아남는 거는 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통계예요. 우리가 지금 사업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10년 후에 여러분 중에 단 8%만이 살아남아 있고 그럼 92%는 어디 가 있냐? 힘들게 어딘가 가서 그런 좌절감에 실망감에 수치심에 사회에서 동떨어져서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다시 용기를 내서 또 재창업할 수도 있겠지만 이 92%가 사실은 좀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위험한 거를 왜 하라고 우리가 청년들을 독려를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 문제인데요. 한번 실험을 해보죠. 간단한 실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10,000원씩이나 넣어드릴 건데 돈이 많이 들겠다. 한 50만 원 되겠네요. 10,000원씩 다 지금 나눠드릴 겁니다. 말로만 실제는 안 줍니다. 자, 10,000원을 드리고 저랑 이제 내기를 한다고 해요. 100원짜리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제가 10,000원씩 더 드릴게요. 그럼 이제 20,000원이 되죠. 기분 좋잖아요. 20,000원. 근데 문제는 뒷면이 나오면 여러분들 제가 먼저 드린 10,000원은 제가 다시 회수 깡통을 사게 되는 거예요. 자, 도전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 해보겠다. 동전 던지기 해보겠다. 네, 나머지는 안 하시고 대충 예상대로 나오는데 2대1이에요. 2대1. 사실은 이거는 20,000원이냐 깡통이냐의 게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10,000원을 내가 그냥 지키느냐 갖고 있느냐 아니면 도박해서 날리느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의 문제였어요. 갖고 있느냐 아니면 버리느냐.
근데 지금 대충 이제 손든 거 보면은 반이 안 됩니다. 이런 실험을 하면요, 이런 실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컵을 하나 주고 원래는 1,000원짜리 컵인데 주고 나서 내가 2,000원에 뒤에 살게 그러면 잘 안 팔아요. 이런 거. 이걸 심리학자들이 왜 그런가 연구를 했거든요. 이게 모든 인간한테 공통적인 성향이에요. 여러분들만의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얻을 이익보다도 이 손실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그 게임은 굉장히 공정한 게임이에요. 왜냐면 동전은 중간에 쓰진 않으니까 뒤집히거나 제대로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2분의 1 확률로 2만 원을 벌든가 아니면 제로가 되든가. 이렇게 둘로 나누면 10,000원씩이죠.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그러면요, 당연히 다 던진다고 하든가 아니면 안 던진다고 하든가 해서 반반이 나와야 정답입니다. 반반. 근데 우리는 좀 더 손실 쪽에 좀 더 가중치를 둬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은, 통계적으로 보면 약 2대1 정도가 된다고 해요. 지금도 여러분도 비슷한 양상인데, 이거를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손실 회피 성향. 손실 회피 성향. 이익을 더 늘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손실을 안 보고 말겠다. 근데 이거를 누가 가르쳐 줬죠? 누가?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요. 어머님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물론 어머니 이런 얘기는 했죠. 학교 갈 때, 야, 차 조심해라. 근데 그건 조심하라는 얘기지 이런 거 도박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아무도 우리 사회에서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음속에 그 손실을 기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은 우리 각각 개인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 전체 마음속에 그런 답이 들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진화 심리학자들이 내는 결론은, 우리는 몸이 진화하듯이 마음이 수백만 년 전부터 진화해 왔는데 그 진화된 마음 속에 이렇게 손실을 기피하는 성향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점점 성인이 되면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진화의 사물이라고 보는 경향입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보죠.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이거 이해하시면은 창업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내용을 가져왔는데, 옛날에 우리 원시부족 원신들이 맘모스를 놓고 싸우는 장면인데요. 충분히 있었겠죠. 우리는 600만 년 전에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 인간의 역사의 대부분은 수렵과 채집이잖아요. 최근 만 년 전부터 우리는 문명 사회를 이루기 시작했고, 사실 우리 대부분의 시간은 이렇게 사냥을 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지나다니 우리 마음 속에도 이 사냥하던 그때의 그런 감정이나 어떤 생존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남아있다는 얘기죠. 자, 이 상황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죽을 수도 있고요. 저 날카로운 맘모스의 뿔에 찔려서 굉장히 리스크가 많죠. 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건 쉽게 그냥 토끼나 잡는 겁니다. 토끼는 뭐 날 죽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누가 어느 쪽이 더 살아남을 확률이 있을까요? 물론 토끼입니다. 토끼. 위는 리스크를 가져갔고요. 밑에 사람은 리스크는 피했어요. 그랬더니 다윈의 진화론 내용은 뭡니까? 자연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내추럴 셀렉션이에요. 근데 누굴 선택하냐면 적자,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선택이지 사실은 그 사람이 살아남는 거죠.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았던 사람은 리스크를 회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본능적으로 우리도 그런 걸 기피하는 성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늘 토끼만 잡고 안전하게 살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랬으면 우리가 이 지구를 지배할 정도로 인간이 번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같이 우리가 똑똑한 머리를 갖게 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변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다 그러면 이제 토끼 잡기를 해요. 우리가 부족인데 부족회의를 해서
야 앞으로 맘모스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토끼를 잡기로 하자. 그럼 우리는 절대 죽을 일은 없을 거야. 올해까지 살자. 이렇게 단단히 맹세했는데 꼭 한 사람이 배반을 하죠. 그래서 토끼는 안 잡고 좀 큰 동물, 사슴 같은 큰 동물을 잡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들이 다 선망의 눈으로 이 남자를 보죠. 남자들은 선망이 아니라 남자들은 질투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 여자들은 이 남자를 다른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해요. 진화의 자연 선택 이론 말고 또 다른 이론이 바로 성 선택입니다. 성 선택. 남자는 선택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거는 제가 성차별 발언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진화론에 있는 얘기입니다. 남자들은 성적으로 그러니까 배우자가 될 여자로부터 선택을 받아야지만 내 유전자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만큼 중요한 게 생식, 번식 이런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짝짓기를 해야 되죠. 짝짓기를 해야 되죠. 근데 여자들은 누굴 좋아합니다. 토끼를 잡아오는 남자보다는 큰 동물을 잡아오는 남자를 좋아하죠. 당연히 배고픈데 저거 하나 잡아오면 한 달을 먹겠는데. 그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리스크는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뭔가 성취는 있어야 되죠. 이게 우리 다 아는 매슬로의 뭐 6구 5단계 너무나 흔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쓴 분은 뭐 이분도 심리학자지만 진화 심리학자의 관점에서도 보면 이 얘기가 맞습니다. 위에서 보면 상당히 높은 곳에 존경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에스팀 니즈입니다. 에스팀 내가 존경받고자 하는 니즈인데 이게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냐? 왜 높이 올라가 있는데? 왜 우리가 존경받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행복하니까 그래요. 행복하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들이 나를 무시하기는커녕 나를 존중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학과장 하려고 그러고 왜 나중에 정치판에 가려고 그러고 왜 돈 벌려고 그래요?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존중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존재감이죠. 내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난 정말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내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다 내 얘기를 경청하고 내가 이뤄낸 성과를 다 부러워하고 그랬으면 좋은 거예요. 그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옛날에 제가 생명과학연구원에서 젊은 나이에 창업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서요. 신문사에서 찾아옵니다. 아니 어떻게 연구원 창업을 하셨어요? 그 나이에? 그럼 제 답은 뻔했어요. 제가요 이런 일로 국책과제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연구원으로서 보람을 못 느끼겠습니다. 이게 산업화돼야 엔지니어로서 제 자부심이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제가 직접 회사를 차려서 창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든가 좀 가벼운 자리라면 제가 가볍게 스몰톡으로 돈 벌고 싶어서요. 돈 벌면 뭐 인생이 필 것 같아요. 지켜보겠냐는 거죠. 존중감을 계속 보이느냐는 거죠. 그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인데 우리는 그게 어려워요. 우리는 어려운데 미국 같은 사례만 해도 실패를 해도 상관없어요. 또 일어날 거기 때문에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여전히 존중의 눈길을 보내자. 이게 인간 심리입니다. 인간 심리. 자, 근데 다시 원점으로 가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만일에 10년 후 생존율이 한 98%쯤 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럼 다 하겠죠. 여러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리스크만 없다 그러면은 왜 안 합니까? 벤처가 원래 모험인데 이름 바꾸죠. 뭐 우리 때 그냥 우리 조 애들 오는 거.
소개가 안 되는 분도 꼭 소개해야 될 분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기관단체장 모임 계시는 충무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회장님이 이렇게 포스를 갖고 앉아 계신데 소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병기 회장님 지금 나라에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유난히 높고 푸른 가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날 9번째 맞이하는 저희 학교의 2015년 오톤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행사를 끝내주신 특별법인 한국폴리텍 김성구 기획운영이사님과 폴리텍대학의 박산 청일포시장 행사님 그리고 전영학 전 교수님 최유호 한국바이오 마스터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가까이 있었던 멀리서 7개 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소개드린 중의 운영교사님 비롯한 지역의 기관단체장님들 많이 선정해주셨고요. 바로 앞에 보이는 회사로 업체로 지금 전부 이전을 하시는 안미식품이 있습니다. 박승백 회장님께서 한 명 사장님까지 함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7년도부터 저희 오톤 페스티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저희 학생들이 2년 동안 배운 지식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흔히 생각하시기에 축제 그러면 기획사동원에서 가수 불러서 노래하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는 그런 생각하시는데 제 학생들은 그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축제가 그동안 배운 것들을 마음껏 발표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고 그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대행사로 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이 외국분들을 모시고 그래서 기관단체장님께도 또 고등학교에서 오늘 교장선생님들이 포함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이 바이오 프리틱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어느 만큼 수준에서 나가는지 이런 걸 확인하시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기업체에서도 45분 선정을 했습니다. 기업체에서 저희 학생들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얼마큼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오늘 한번 입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또 정부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일학습행이라든지 NCS 같은 것에 대한 설명과 협의 이런 것도 있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지식정보사회로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관점만으로서 빠른 속도로 인류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잘 공부하고자 지난 2006년도에 저희 학교를 개교했습니다. 21세기 핵심적인 핵심 다른 분야인 바이오 산업 분야에 그야말로 전문 기술 인재를 양성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대학은 10년 이상 되는 현장 경력을 가진 교수님들로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실 중심의 취업 연계 교육을 통해서 입학이 곧 취업이 그런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산업 분야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은 지난 4년간 교육부에서 발표한 시험을 통해 조사해서 전국 모든 대학에서 최고 1등을 하고 있는 자부심 대학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미래를 찾아갈 미래 노심초사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과 그리고 그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해주신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교육 호응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보여온 우리 학생들의 노력으로 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미래의 디딤돌입니다. 오늘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가을 하늘같이 우리 학생들의 축제에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와 함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의 축제를 우리 바이오인답게, 바이오 학생들답게 멋지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학교고비는 한국벌떼 기부령이사 김승입니다. 증명한 가을 하나에도 크게 느껴지는 오늘 우리 한국국립대학 바이오 캠퍼스의 2015년도 모터 페스티벌 진심으로 오늘 이 행사는 우리 바이오 학생 여러분들이 2년 동안의 땀방울들이 단단한 결실을 맺어서 보여주는 매우 감격스러운 제라고 생각되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달고 닦은 기량과 전진의 능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프로젝트 발표를 여러 대회 기준 여러분과 함께 관람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과학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중 바이오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불평 극복을 위한 신약 개발이라든가 건강한 삶을 위한 기능성 식품 개발 등으로 생명 연장을 꿈을 바이오 산업이 실현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이오 산업은 미래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이 경제와 복지 이 두 가지 토끼를 잡아야 할 시시 문제로 성장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200ml당 6g으로 3%입니다. 일반적 결정 해수값이 1에서 0.6로 나왔으며 이를 통하여 시성치에 대한 지적이지만 부산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서 만들어준 건데 이제 저희는 실시신고까지 했으니까 그 HI 담당자 14페이지 5, 6번만 하시면 되시는 것 같아요. 학습 관리랑 훈련 비용 신청.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입력 방법이랑 주요 내용 입력이 이제 좀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시간표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훈련 일지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거 서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학습 프로자까지 다 적어 드리니까 인쇄를 하셔서 이 달에 뭐 이렇게 몇 시간을 들었다 해서 학습 프로자별로 이렇게 쫙 정리를 그래도 하시는 게 얘네가 누적으로 총 몇 시간 들었는지 쫙 나오는 파일이 3년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한 한국 바이오 특성화대학 바이오 캠퍼스의 자신 있는 이유입니다. 바이오 산업의 수요에 맞는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는 한국 폴리텍 특성화대학 바이오 캠퍼스는 기업과 동일한 비중의 풍부한 최신 시설 전비 및 현장 기업 10년 이상의 근무 경력, 전공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최정예 교수진, 철저한 실험시설 위주의 취업연대 교육 실시를 통해 입학을 곧 취업으로 만드는 경쟁력 있는 대학입니다. 산업 맞춤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인 기업체 해답방을 구성,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와 실증 면접을 통해 준비된 미래의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해가고 있으며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졸업생을 우선 지정하는 맞춤형 직업 교육으로 기업과 대학의 직무 불일치를 배수로 하고 배우 가능한 직무를 학습하려는 15년 내에 소수준의 집중 주도로 인성 및 정신, 한국 폴리텍 특성화대학 바이오 캠퍼스, 특화된 6개 학부가 글로벌 실성과 나노 정밀화학 기술 및 바이오 나노 소재 기술을 다양한 노력, 21세기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갈 영국 글로벌인들을 도우는 학교, 바이오 기술로 탄생증을 6개 학교 저희가 많은 학과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계열상으로는 바이오를 다 묶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식품과도 있고 공정과, 대학 공정도 있고 생명 정보도 있지만 취업하는 업체가 꼭 식품과라고 식품 행사만 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 식품과에 나왔어도 세이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는 친구가 있고 대한공정과에 나왔어도 식품회사에 가는 친구가
박정호 그럼 지금 물 거의 지금도 물 하나도 안 찼, 조금도 안 찼거든요. 지금 어제 급이어서. 왜냐면은 이게 가물어서 그냥 다 흡수가 돼버리더라고요. 어제 어제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보령에 32.5mm인가 왔대요. 왔는데 참으로 파보니까 이 강경이 강경이고 강경 평양 그래서 엄청났어요. 제가 이제 이 특집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썼던 그 기사를 좀 하는데 그 보면 진짜 강경이 대단하다. 지금 현재 인구가 11,000명 정도까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경이 제가 기억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purpose, 두 번째 introduction, 세 번째 process, 네 번째 result and discussion, 다섯 번째 Q&A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목적은 갈릭 익스트랙트의 헬라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 효과를 MTTSL을 통해 정량 분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트로덕션입니다. 보시는 단어들은 저희 프로젝트의 4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헬라셀입니다. 헬라세포는 자궁 경부암 세포로서 불멸세포이고 무제한 증식과 분열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리신입니다. 알리신은 마늘의 주성분인 알린이 산소와 접촉하여 알리나제 효소작용에 의하여 생성되는 성분입니다. 알리신은 마늘 약효의 주성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혈증 작용, 인슐린 분비, 세균 및 항균 작용 등의 약효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암하면 어떤 식품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마늘!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 앞에서 확보된 28개의 콜로니 중 16개의 콜로니 PCR을 진행하였습니다. 콜로니 PCR을 진행할 때는 RAD27 진을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시퀀싱 프라이머를 따로 제작해서 그 프라이머를 이용해 PCR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RAD27 진의 사이즈가 1.4kg 베이스 페어이기 때문에 PCR 컨디션에서는 1분 실험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먼저 서론에서 실험의 목적은 트리클로 농도별로 레드에게 2주간 투여하여 나타난 간 독성을 이제 그 간 독성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트리클로레틸렌이나 트리클렌 등과 같은 상품명으로 불리며 무색의 액체로 금속 기계 제품의 세척대 등으로 사용되는 유기용제입니다. 실험 동물에서는 급속 노출 시 이제 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근로자에서는 이제 간암의 발병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추출액의 농도가 얕은 구간은 살아있는 세포의 양이 많아서 보라색이 진하게 발색되었고, 마늘 추출액의 농도가 짙은 구간은 살아있는 세포의 양이 적어서 보라색이 약하게 발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과정인 흑강도 측정입니다. 웨이브랭스 540나노미터에서 흑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흑강도 측정 후에 블랭크 값과 튀는 값을 보정한 후에 비선형 회귀 분석법을 통하여 세포 생존율 그래프를 얻었습니다. 또 이 그래프에서 IC50 값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IC50 값이란 Inhibitory Concentration, 즉 저의 농도로서 세포의 활성도가 약물을 처리했을 때의 세포의 활성도
의식 행위가 아니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소망과 정성의 표현이며 안전의지를 재무장하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종교적 의미를 이 행사에 결부시키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내외 기빈 및 학생들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에 계신 천신, 지하에 계시는 지신, 그리고 물속에 계시는 수신을 보시는 강신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원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기원시는 윤상숙 전 시의원님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문. 맑고 눈부신 가을 하늘 아래 온통 태양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저 태양은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어 자라게 하고 또 열매 맺을 것을, 태양은 희망을 주는 상징입니다. 태양은 곧 에너지의 근원이요 원천이고 정의의 표시입니다. 이에 우리는 폴리텍 바이오 대학 이배섭 학장님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과 모두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아무 탈 없이 안전을 위해 영원히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전진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곳 폴리텍 바이오 대학의 학생들이 큰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 속에 세상 그 어디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도전에 늘 환영받는 긍정적이고 독립적인 폴리텍 바이오 대학에 진취적이고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안전을 기원합니다. 21세기는 우리와 다른 세상에서 모두가 하나로 뭉쳐 함께 호흡하고 함께 땀 흘리며 함께 가꾸어서 논산시 강경읍에 자리한 폴리텍 바이오 대학이 전 세계에 명성을 드높일 수 있도록 힘찬 소리로 기원합니다. 21세기를 향한 폴리텍 바이오 대학인들이여 늘 건강을 기원하나니 받아주시옵소서. 2015년 10월 28일 윤상숙.
이어서 충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목례를 하고 정성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차 단기 4448년 10월 28일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 캠퍼스 교직원 및 학생 일동이 여기 충남 논산시 강경옥 소재 우리 대학에 모여 하늘과 땅과 물을 다스리는 천지심역계 제를 올리나니 강림하시어 저희들의 정성을 받아주옵소서. 아무쪼록 우리 대학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모든 학사 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보살펴 주셨고 모든 재학생과 교직원이 무사한 가운데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소 하나만 여기 맑은 술과 안주를 준비하였사오니 부디 흠양하시고 저희들의 기운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3348년 10월 28일 한국폴리텍 대학 바이오 캠퍼스 학장 2배섭의 교직원 및 재학생 일동 상향. 다음은 초원으로 제주께서는 첫 잔을 올리시고 재배후 돼지가 기뻐 얻을 수 있도록 봉투를 입에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봉투가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우리 윤상수 의원님께서 우리 학교의 안전을 기원한 뜻에서 또 이렇게 봉투를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두 개를 제가 한꺼번에 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뒤로 돌아서서 오른 주먹을 높이 들며 안전 제의를 선창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선창에 맞추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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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안전 제일! 좋아 좋아 좋아. 다음은 나원으로 교직원 대표로 교학처장 등 보직자 및 학과장님들의 제배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국폴리텍 대학 바이오 캠퍼스 안전교원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거행하고자 하는 본 안전교원제는 종교적 의식 행위가 아니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소망과 정성의 표현이며 안전의지를 재무장하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종교적 의미를 이 행사에 결부시키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대회 기빈 및 학생들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에 계신 천신, 지하에 계시는 지신, 그리고 물속에 계시는 수신을 보시는 강신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배석 학장님께서는 재단에 향에 점화하여 주시고 두 번 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세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좀 올라와야 돼. 너무 깊이, 너무 구멍을 크게 뚫어가지고 바람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수력 좀 올려야 되는데. 뚫시를 한 번도 안 해봤구만.
술잔에 술을 따라 향불 위에서 오른쪽으로 3번 돌린 뒤 재배하시고 제단 앞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눈부신 가을 하늘 아래 온통 태양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저 태양은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어 자라게 하고 또 열매 맺을 것을 태양은 희망을 주는 상징입니다. 태양은 곧 에너지의 근원이요 원천이고 정의의 표시입니다. 이에 우리는 폴리텍 바이오 대학 이배섭 학장님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과 모두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아무 탈 없이 안전을 위해 영원히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전진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곳 폴리텍 바이오 대학의 학생들이 큰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 속에 세상 그 어디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도전에 늘 환영받는 긍정적이고 독립적인 폴리텍 바이오 대학에 진취적이고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안전을 기원합니다. 21세기는 우리와 다른 세상에서 모두가 하나로 뭉쳐 함께 호흡하고 함께 땀 흘리며 함께 가꾸어서 논산시 강경읍에 자리한 폴리텍 바이오 대학이 전 세계에 명성을 드높일 수 있도록 힘찬 소리로 기원합니다. 21세기를 향한 폴리텍 바이오 대학인들이여 늘 건강을 기원하나니 받아주시옵소서. 2015년 10월 28일 윤상수 대학 바이오 캠퍼스 교직원 및 학생 일동이 여기 충남 논산시 강경읍 소재 우리 대학이 모여 하늘과 땅과 물을 다스리는 천지신명께 제를 올리나니 강림하시어 저희들의 정성을 받아주옵소서. 아무쪼록 우리 대학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모든 학사 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보살펴 주셨고 모든 재학생과 교직원이 무사한 가운데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소하나마 여기 맑은 술과 안주를 준비하였사오니 부디 흠양하시고 저희들의 기원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4348년 10월 28일 한국폴리텍 대학 바이오 캠퍼스 학장 2배섭의 교직원 및 재학생 일동 상향. 다음은 초원으로 제주께서는 첫 잔을 올리시고 재배후 돼지가 기뻐 얻을 수 있도록 봉투를 입에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봉투가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우리 윤상석 의원님께서 우리 학교의 안전을 기원한 뜻에서 또 이렇게 봉투를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두 개를 제가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뒤로 돌아서서 오른 주먹을 높이 들며 안전 제의를 선창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선창에 맞추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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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안전 제일! 좋아 좋아 좋아. 지갑에서 꺼냅니다. 언제 저거?
예, 박수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전기원제 모든 행사를 마치겠고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학생회 간부들하고 음료수라도 사서 나눠 마시면서 네, 향후에 좀 더 우애롭고 안전한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생회장이냐 우리 모든 학생들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더 할 사람, 분양할 사람 있습니까? 저희 중에 많은 친구는 아직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제주 재배가 있겠습니다. 제주. 자, 여러분 이상으로서 2015년도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실험동물 위령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건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묵념. 바로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치. 지지라 부르의 전환해 광기를 감추지 못하게 해 남자들의 분위 여자들의 가시 유머를 자신감이 불만해 난 보란 듯이 너무나도 뻔뻔히 네 몸속에 파고드는 알레르기
터지 오늘 여기 무법지 불을 질러 심장을 태워 널 미치게 하고 싶어 아직 yeah we feel like this 독서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하여 명예학장상 표창입니다. 바이오식품 분석과 황병권, 최보람, 조석호, 송하중, 송지훈 위 학생은 2015년 바이오 독서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15년 10월 28일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명예학장 박범신 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 10만원과 박범식 명예학장 명의의 친필 사인된 독서를 부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부상으로 상장, 은상, 바이오 품질관리과 홍진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 5만원과 도서가 수여되겠습니다. 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 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어서 청춘이 아니라 모험과 도전 정신을 잃지 마시고 시작은 미미하겠지만 여러분이 우리나라 또는 세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슴속에 지니고 있다는 걸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근에 나온 신간을 상품으로 드렸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씩이 한 묶음으로 상을 받는지 몰랐어요. 오늘 시상하는 사람은 내가 책을 꼭 나머지 숫자를 학장님께 여쭤봐가지고 한 권씩 다 신간을 다시 보내드릴게 학장실에서 받아가세요. 여러분 축하하고요. 폴리텍대학 파이팅! 파이팅! 동로패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바이오캠퍼스 제9대 학생의 수석이사 박경훈 이하 동문 동로대학 바이오캠퍼스 제9대 학생의 여성이사 이은하 이하 동문 너무 많이 된다. 아니 뭐 술 먹는 게 아니라 재밌냐고. 네, 단체장 시사랑 시상할 건데 좀 조금만 해주세요. 28정치를 말이 알죠? 할 때 16살 가량 젊은이를 뜻하는 말이다. 28 정치를 할 때 28은 16살 가량의 젊은이를 뜻하는 말이다. 오. 세포 문제 나갈게요. 사람의 세포는 개미의 세포보다 크다. 정말? 문제가 이상하대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 가야겠다. 사슴 알죠? 요즘에 꽃사슴이 유명하잖아요. 꽃사슴
예, 단어 볼 텐데 사슴은 쓸개가 없다. 쓸개. 더 많이 써야 되니까. 10만 원 갚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본인 문제가 있으지. 본인 문제가 아니에요. 네? 걸어서 딱 인사하고 가는 거야. 잘했어. 상장, 금상, 바이오 나노 소재과 권영준, 이하 내용 같습니다. 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 5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안 써도 되겠다. 쓰지 마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해. 막 하루 왔는데? 10개 써야 되겠는데? 상장, 생명의학 분석가 오늘 시상식 때 보니까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 나머지 과는 다 비슷해가지고 오늘 상 탄 사람 중에서 생명의학 분석과에서 상을 탄 사람은 학우들한테 5배씩을 쏴야 돼. 박수 많이 쳐줬으니까. 근데 다른 과에서 상을 탄 학우들은 안 쏴도 될 것 같아. 아, 진짜 박수 많이 칠 거라고 그러다. 그지? 아무튼 오늘 오톤 페스티벌 9번째 2015년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즐거웠어요? 어느 과야? 품질관리과는 역시 즐겁구나. 다른 과는 안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생명의학 분석과 대답 잘하는구나. 식품분석과는 어디 갔어? 거기 왜 이렇게 식품과 먹기에 그냥 빠져 있나 봐? 생명정보과도 먹기에 빠져 있고. 여기 무슨 과냐? 먹는 데 바꿔요. 그래요. 9번째 오톤 페스티벌에서 오늘 모처럼 처음으로 외부의 손님들을 모셨어요. 아까 개회식에서 봤겠지만 꽤 많은 손님들, 한 100여 분 정도가 넘게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학교를 지원하는 학교법인에서도 기운영이사님이 오셨고, 또 전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지역 유지들, 기관단체장님들도 오셨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을 데리고 갈, 여러분들 취업처에 기업체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기업체에서 와서 여러분들의 발표를 보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것, 이런 걸 다 잘 보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 후배들을 많이 밀어주라고 여러분들이 졸업한 학교 선생님들이 과연 졸업하고 폴리텍 바이오 대학을 보냈는데 거기 가서 잘들 하고 있는지, 어떤 걸 공부하고 있는지, 어느 수준으로 배우고 있는지, 이런 걸 보러 또 선생님들도 오셨고요. 그 선생님들이 보시고 여러분들 후배들을 좋은 후배들을 더 많이 보내주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올라서 지역 기자단에서도 10몇 분이 오셨죠? 용 교수님. 아까 10분이 훨씬 넘는 것 같은데 10몇 군데의 기자들이 오셔서 그 기자분들이 오늘 발표회를 다 보시고 기사를 잘 써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한테 덕이 돼요? 이 학장한테 덕이 되겠죠? 내가 교학처장한테 덕이 되겠죠? 가장 큰 덕을 보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만큼 또 더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후배가 또 더 좋은 후배들이 들어오고 승승장구하는 거죠. 계속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가 발전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가 이제 개교한 지 10년이 됐는데 이제 이 10년, 옛날에 강산이 변한다. 요즘은 10년이면 두세 번도 변한다고 하는데 어떻든 옛말대로 강산이 변하는 10년이 됐습니다. 이제 강산이 변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바이오 폴리텍 대학은 새로운 도약을 하는 거예요.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더 좋은 학생들이 더 훌륭하게 많이 배워서
산업사회에 나가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요. 오늘 2015년 제9회 오톤 페스티벌 이것으로 공식적으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하면 싱겁잖아요. 그래서 뭐해? 파이팅이라도 한번 해야지. 네. 바이오 폴리텍 대학 그러면 여러분들은 파이팅. 이거 작으면 다시 한다. 알죠? 네. 오늘 뭘 좀 떨어뜨릴까? 저 위에 숫자를 떨어뜨릴까? 아니면 가운데 있는 텐트 하나를 넘어갈 때까지 해볼까요? 한 번에 끝내는 겁니다. 네? 바이오 폴리텍 대학 화이팅! 자,